뼈저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게 됐고 이거를 손절을 어떻게 치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바로 이전 동영상에도 올렸듯이 제가 이전 동영상 혹시 올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전 동영상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전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 거를 다 제가 모아가지고 다 모은 건 아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급락을 했을 때를 지금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살펴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이 급등기 이후에 그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게 페이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되게 장기간 우상향을 해요.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수익을 봤던 사람도 확실한 믿음 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조정이 옵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조정이 오고 그때 이제 좀 당황을 하죠.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그런데 반등을 세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악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찜찜했던 마음 없이 마음껏 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풀매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이 올라가는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20년에서 21년까지 약 뭐 2배 수익이 이상이 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게 한 3년간에 걸쳐서 187%가 났는데 2년도 안 돼서 지금 121%의 수익이 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봤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게 일어났었는데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게 있었을 때 이때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때 상황도 보시면은 자, 이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급락이 있기 전에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까랑도 비슷합니다. 완만한 상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믿음을 쌓게 되는 거죠. 아, 이 주식은 안정적이고 우상향하는 종목이야. 그러면서 한번 조정이 옵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오르면서 이게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조정을 보임으로 해서 불안감을 털어냅니다. 그러면서 풀매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악재도 겹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 그 페이팔도 지금 아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페이팔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팔도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속절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그러면은 그러면 매도를 언제 했어야 되느냐 그거랑 이제 앞으로 이거를 보유하신 분 미처 손절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페이팔을 사려고 노려보시던 분들은 언제 진입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가끔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완만한 상승 후에 한번 조정 세게 오고 그 다음에 불안감 해소하면서 급상승이 옵니다. 그 다음에 급락이 떨어지죠. 이 패턴이 여기 조그맣게 하나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났고
아까 그 월봉으로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은 급상승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불안감을 털어냈거든요. 오랫동안 누적된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제 해소해 주면서 급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하락이 일어날 때는 이게 손절을 너도나도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가 이제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 뭐 시장가 매도로 이렇게 걸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도를 걸어놨다 하더라도 여기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출렁거렸다 하지만 아직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아직 매수세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하락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 여기서 이게 장기간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었는데 이거를 깨버리는 바로 이날이죠. 이날 추세선이 이탈했어요. 이날.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날 이탈했어요. 이날 이탈을 했는데 이때 매도를 걸어놔야 돼요.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게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보통 한번 이렇게 페이크로 여기 한번 털어내거든요. 털어내는데 여기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고 여기 보면은 되게 약하게 들어왔어요. 약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매도 타이밍입니다. 개파락을 했을 때 여기가 매도 타이밍인데 다시 반등합니다. 반등해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은 그래도 추세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약하게 올라갔죠. 이럴 때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 이거는 가망 없다. 이거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저도 물론 여기서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지 못하고 한 이쯤에 저는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이때 급락 여러 번 맞고 한 이쯤에서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손실 많이는 아니고 한 그래도 한 10%는 손해 본 것 같아요. 10%는 여기서 이제 뒤늦게 손절하는 바람에 10%나 이제 했는데 이때도 혹시나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아 괜히 팔았나 이러한 마음도 가졌는데 그래도 이때라도 손절을 한 게 다행이라고 지금은 물론 생각하고 있죠. 이게 흘러내리고 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지금 여기 이평선도 다 지금 없어진 상황인데 자,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한번 여기 120선, 120선에 한번 걸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자, 여기요. 120선. 여기 걸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할지, 그거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아직 그 정배열 상황이에요.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게 정배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굉장한 거래량이 터졌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거를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사는 세력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려는 매수세가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벗어났듯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고 이제 다시 반등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켜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반등 강도예요. 반등 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V자 반등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슬금슬금 탄다 하면은 이거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할 만한 강력한 실적과 호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굉장히 지금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빌빌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빌빌대든가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찌됐든 양봉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됩니다. 양봉이. 지금 일봉상으로도 지금 양봉이 여기 깔짝 나오고 이제 양봉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주봉에서도 양봉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처럼. 자, 여기 한번 여기가 이제 2020년도에 한번 찍었는데 이게 매년 이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하락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하락 정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락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뭐 코로나 위기에 버금가는 마이너스 55% 정도의 하락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50%까지는 하락이 과연 온 적이 있었나?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기껏해야 마이너스 30% 고점 대비 이것도 한 30%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30% 정도 이제 조정받으면은 다시 반등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한 15%고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30%쯤 됐을 때 그때 사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얘가 20%고 이 정도가 한 30%죠. 30%니까 한 이쯤에서 사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직 이제 물론 일봉상으로는 추세 이탈을 했지만 주봉상으로는 아직 120선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때 지금까지도 손절 못하신 분은 어차피 지금 팔아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제 계속 강한 하락은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걸쳐지고 이게 한번 또 탄력이 붙기 때문에 더 이탈하면서 이제 하락할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여기서 멈춰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반등을 하느냐 그거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반등을 하고 이게 반등이 여기 위까지만큼 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전고점까지는 못 올라가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매물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찬스예요. 물량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처 여기 손절을 못 하신 분은 그때라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뭐 더 긍정적으로 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제가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페이팔이 예전과 같지 않고 경쟁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핀테크로 인해서 핀테크 쪽에서 이제 페이팔 말고도 이제 신흥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해서 옛날에는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이 페이팔이 장악을 했었는데 점점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를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분들도 일단은 양봉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대로 저점을 잡으셨다 하더라도 이 반등하는 강도가 약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익절하고 그냥 나오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는 각자 본인의 판단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